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출석을 통보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검찰이 요청한 출석 날짜는 어제 오전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2차 통보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요일인 어제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12.3 내란 사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소환장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출석 요구서도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출석 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군 경찰 지휘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내란죄를 구분해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서 수신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보낼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와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출석 요구 통보 사실은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등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러 차례 소환 요구를 통해 대통령 강제 수사에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인의 첫 회의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6명은 어제 자택에서 탄핵 소추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 일정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변론 준비 절차를 따로 잡느냐 마느냐가 전체 재판 기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3차례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탄핵안 접수 25일 만에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 다룰 증거도 많고 쟁점도 복잡해 이를 정리할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준비 절차 없이 접수 18일 만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사유가 내란죄 하나로 단순해 변론 준비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집중 심리를 한다면 탄핵 여부 결정을 더 당길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일주일에 2~3차례 집중 심리를 해 재판 기간을 줄였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 외교와 경제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고려해 집중 심리를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공석으로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3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오는 24일까지 마친 뒤 올해 안에 구인 체제를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검찰이 계엄군 지휘부 3인방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구속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외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란 지시를 2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사령관도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겁니다. 두 사람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당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한 겁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앞서 구속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까지 계엄군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을 2차례 불러 계엄 당일 반헌법적 계엄 포고령을 공포하고 경찰청 등 일선에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는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고 포고령 역시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은 자신들이라며 즉각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 등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휴일에도 원내 지도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사실상 당일 인자인 한동훈 대표를 건너뛰고 2인자가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대표가 밝혀야 될 입장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당대표께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대표의 거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 대표가 깊이 숙고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당 내부에선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다.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달라 등 한 대표에 대한 공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까지 퍼졌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휴일 기자회견은 없다고 정정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좀 두고 보시죠. 시간을 두자며 어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사퇴 압박이 거센 만큼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